현수야, 미안하다. 이 진실을 네가 언젠가 알게 되길 바란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강현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아래 놓인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술래 78세, 보호자 미상, 무연고 환자. 18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던 어머니의 이름이 요양원 기록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그 순간부터 현수의 삶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18년간 가슴에 묻어둔 죄책감, 동생과의 갈등,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정말 살아계실까요? 오늘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현수는 아버지의 서재 한 구석에서 먼지 쌓인 서류 상자를 끌어냈습니다. 49일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의 냄새가 배어 있는 방에서 유품을 정리하는 일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통장과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고, 맨 아래에서 긴급 마이너스 절대 공개 금지라고 적힌 두꺼운 봉투가 나왔습니다. 현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현수야, 미안하다. 이 진실을 네가 언젠가 알게 되길 바란다. 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18년 전 엄마 사고 후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혜빈요양원에서 엄마와 닮은 무연고 환자를 봤다. 의료진은 다른 사람이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엄마의 가능성을 생각해 18년간 후원금을 보내왔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까봐 말하지 못했다. 현수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지 아래에는 혜빈요양원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환자 명단에는 강술래 78세, 보호자 미상, 무연고 환자라고 적혀 있었고,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가 어머니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게 무슨... 현수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기록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현수는 급히 현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정아, 당장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오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버지 유품에서 엄마에 대한. 오빠, 또 그 얘기야? 엄마는 18년 전에 돌아가셨어. 우리가 직접 장례도 치렀잖아. 현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야, 현정아. 이번엔 달라.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있어. 엄마가 살아계실지도 몰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빠가 엄마 돌아가신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혜빈요양원이라는 곳에 엄마 이름으로 된 환자가 있어. 생년월일까지 똑같아. 현정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18년 전에 우리가 엄마를 제대로 확인하고 장례 치렀어. 아버지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헛된 희망을 품으셨을 거야. 현정아, 제발 한 번만. 싫어.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마. 엄마는 이미 편안히 잠들어 계셔. 현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수첩을 뒤졌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혜빈요양원 후원금이라고 적힌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메모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매월 50만 원씩 혜빈요양원으로 자동이체가 되고 있었고 3개월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까지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혼자서만? 현수는 18년 전 어머니 장례식 사진을 꺼냈습니다. 관안의 어머니 얼굴이 사고로 많이 상해 있어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유난히 서둘러 장례를 진행했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현수는 컴퓨터를 켜고 18년 전 교통사고 신문기사를 검색했습니다. 기사에는 사고 현장에서 2명의 여성이 발견되었고, 한 명은 즉사, 다른 한 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타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현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 일기장을 뒤졌습니다. 순례에게 미안하다. 오세란이라는 원장이 면회를 막았다. 그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문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요양원을 몇 차례 방문했지만 매번 환자 상태가 안 좋다. 감염 위험이 있다는 핑계로 면회를 거부당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현수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18년간 아버지가 혼자 짊어지셨을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정말 살아계신 건가? 현수는 해빈 요양원을 검색했습니다. 무연고 노인들을 전문으로 돌보는 시설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10년 전 오세란이라는 원장이 부임한 후 시설이 현대화되었다는 기사도 보였습니다. 현수는 18년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원 영수증을 찾았습니다. 퇴원일과 장례일 사이에 5일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버지가 여러 병원을 찾아다닌 기록도 나왔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현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당장 해빈 요양원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현수야, 엄마를 잊지 말아라. 그때는 단순한 작별 인사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다른 의미였을까요? 현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18년간 혼자 품어온 의심이 사실이라면 현수는 회사에 병가를 내기로 했습니다. 18년 만에 찾을 수도 있는 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현수는 해빈 요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3층짜리 깔끔한 건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현수는 심호흡을 하고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술래라는 환자분에 대해 문의하려고 왔는데요. 접수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족관계를 증명하지 않으시면 정보를 드릴 수 없습니다. 현수는 준비해온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18년간 이곳에 후원금을 보낸 기록도 있어요.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는 복도를 지나다니는 노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혹시 그 중에 어머니가 계실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30분 후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원장 오세란입니다. 오세란이 정중하지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현수를 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후원자 가족이라고 해서 환자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원장님, 제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8년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고 무연고 환자들의 경우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종종 오십니다. 혼란만 가중될 뿐이에요. 현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입니다. 18년간 이곳에 후원금도 보내셨고요. 오세란이 편지를 훑어봤지만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법적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법적 절차면 뭘 해야 하나요? DNA 검사나 법원 판결 등이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정보도 드릴 수 없어요. 현수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환자분과 잠깐이라도 만나볼 수는 없을까요? 환자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외부인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요. 오세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허위 주장으로 저희 시설을 혼란에 빠뜨리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현수는 오세란의 과도한 반응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원장님, 왜 그렇게 막으시는 거죠? 정말 제 어머니가 아니라면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나가주세요. 더 이상 상대할 수 없습니다. 오세란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현수는 할 수 없이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건물 주변을 서성이며 담배를 피우는데 젊은 여성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여성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쪽지를 현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녁 8시에 요양원 앞 카페에서 만나요. 그리고는 급히 사라졌습니다. 현수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성심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8년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원이었습니다. 의무기록과에서 현수는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18년 전 기록을 보고 싶은데요. 너무 오래된 기록이라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확인에 시간이 걸려요. 1시간 후 담당자가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네요. 강순례님 기록입니다. 현수는 기록지를 살펴봤습니다. 환자 퇴원 후 행방 미확인, 보호자 연락 두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퇴원이요? 저희는 어머니가 이 병원에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요. 기록을 보면 의식불명 상태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현수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현수는 현정을 만났습니다. 현정아, 병원에서 확인했어. 엄마는 그 병원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오빠, 그만해. 18년 전에 우리가 직접 엄마를 확인했잖아. 현정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정아, 그때 엄마 얼굴이 사고로 많이 다치셨잖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어. 그래도 우리 엄마였어.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도 확신하지 못하셨나 봐. 그래서 18년간 요양원에 후원금을 보내신 거야. 현정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오빠, 정말 너무하다. 현정아, 그게 무슨. 18년 전 생각해봐. 엄마 병원에 누가 매일 갔어? 나지. 오빠는 회사 일 바쁘다고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왔잖아. 현정아, 내가 혼자 다 감당했어. 병원비, 간병, 모든 걸 내가 했다고. 오빠는 회사 일 바쁘다고 병원에 얼굴도 제대로 안 비쳤으면서. 현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급하게 장례 치른 것도 이해해.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의식불명 상태셨고 의사들도 희망이 없다고 했으니까. 현정아, 미안해. 그때 내가 부족했던 건 인정해. 하지만 지금은 다른 문제야. 엄마는 이미 편안히 잠들어 계셔. 더 이상 과거를 뒤지지 마. 현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엄마 돌아가신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상담 받아봐. 현정이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현수는 혼자 남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생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오후 8시 현수는 요양원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8년간 혼자 품고 있었던 의심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은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18년간 어머니를 버리고 산 자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현수는 손을 떨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오후 8시 10분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현수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강현수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혜빈요양원 사회복지사 윤미래입니다. 미래가 현수 맞은편에 앉으며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왜 저를 만나자고 하신 거죠? 제 할머니도 무연고 상태로 다른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혼자 외롭게 지내시다가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특별한 관심이 있거든요. 오늘 오신 일 때문에 연락드린 거예요. 혹시 강술래라는 환자분에 대해 아시나요? 네, 계세요. 3층에 계신데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계세요? 네, 하지만 오세란 원장이 특정 무연고 환자들의 기록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어요. 미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숨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오세란 원장이 무연고 노인들을 이용해서 부정한 일을 하고 있어요. 미래는 휴대폰을 꺼내 멀리서 찍은 사진을 현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분이 순례 할머니세요. 현수는 사진 속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18년 전 기억 속 어머니와 닮은 모습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할머니가 자주 현수야라는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요. 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원장이 숨기려고 하는 거죠? 허위 사망 신고를 내고 정부 지원금이나 보험금을 챙기는 거예요. 조직적으로요. 무슨 소리예요? 미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몰래 복사한 내부 문서예요. 오세란이 의사들과 공모해서 무연고 환자들을 이용해 왔어요. 현수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여러 환자들의 허위 사망 신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18년 전에 순례 할머니가 성심병원에서 이곳으로 오셨는데 당시 담당 의사가 의도적으로 신원 확인을 소홀히 했어요. 담당 의사요? 김철호라는 의사인데 지금도 오세란과 거래하고 있어요. 신원불명 환자들을 요양원으로 넘기고 대가를 받는 거죠.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18년 전에 아버지가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셨을 때, 맞아요. 의료진들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차단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현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어떤 상태세요?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특정 이름이나 냄새에는 놀라울 정도로 반응하세요. 어떤 반응이요? 현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갑자기 또렷해지시고 젊은 남성 목소리를 들으면 기운을 차리세요. 미래가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매일 오후 3시쯤에 창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현수야 언제 와? 라고 중얼거리시면서요. 현수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내일 밤 늦은 시간에 요양원으로 몰래 들어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다 발각되면 어떡하죠? 저도 위험하지만 순례 할머니가 행복해지시는 게 더 중요해요. 미래의 눈에 결의가 보였습니다. 제 할머니도 이런 곳에서 혼자 돌아가셨거든요. 순례 할머니만큼은 가족의 품에서 여생을 보내셔야 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건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십 명의 무연고 노인들이 피해를 당했어요. 미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세란이 의사, 간병인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총 피해 규모만 수십억 원이 넘을 거예요. 현수는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 증거들로 고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오세란이 경찰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순례 할머니를 만나보시고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밤 11시에 요양원 뒷문으로 오세요.
미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해서 들어오시고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두세요. 현수는 집에 돌아와 현정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정아, 요양원 직원을 만나고 왔어. 오빠, 그만해. 더 이상 이런 얘기로 우리 가족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아. 현정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뒤졌습니다. 오세란이 면회를 막았다. 그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가 몇 차례 요양원을 방문했지만 매번 환자 상태가 안 좋다. 감염 위험이 있다는 핑계로 면회를 거부당했다는 기록도 나왔습니다. 현수는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18년간 아버지를 괴롭혔던 의심이 사실이었다니. 새벽 3시 현수는 미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11시에 뒷문으로 갈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용기 내세요. 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8년 만에 어머니를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어머니라면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리고 자신은 그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현수야, 엄마를 잊지 말아라. 이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밤 11시 현수는 혜빈요양원 뒷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래가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오셨네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미래가 문을 열고 현수를 안내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이 순찰을 마쳤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복도는 조용했지만 노인들의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3층 304호에 계세요. 밤에는 주로 잠을 설치시거든요. 계단을 오르며 현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층은 중증 환자분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미래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라서 대화가 가능해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304호 병실 문 앞에서 현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들어가기 무서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미래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여인 얼굴이지만 코 옆에 작은 점까지 어머니와 똑같았습니다. 현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순례 할머니의 손을 보니 18년 전 어머니가 끼시던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현수가 대학 입학 선물로 드린 시계가 고장난 채 차여 있었습니다. 엄마.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례 할머니가 잠결에 뒤척였습니다. 현수야, 어디 갔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데.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래가 현수 옆에 앉았습니다. 18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 손상을 입으셨어요. 기억장애가 있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일부 기억이 돌아와요. 현수가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누구세요? 흐릿한 눈동자로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현수예요. 할머니가 현수의 손을 만졌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 손, 우리 현수 손 같네. 할머니가 현수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현수야, 정말 현수구나. 엄마를 찾아왔구나. 현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야 왔어요. 왜 이제야 왔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매일매일 기다렸는데.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바보였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현수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현수가 많이 늙었네. 고생 많았지? 엄마. 잠깐 후 할머니의 의식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누구신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현수는 당황했습니다. 알츠하이머 때문이에요. 감정이 격해지면 더 혼란스러워 하세요. 미래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식사를 잘 안 하시는데 현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갑자기 식욕을 보이세요. 현수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18년 전 자신의 대학 졸업식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자주 만져보신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현수 대학 졸업, 자랑스럽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현수는 사진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미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오세란이 조작한 부정행위 증거들이에요. 현수는 눈물을 닦고 서류를 봤습니다. 순례 할머니를 포함해 12명의 환자에 대한 허위 사망 신고서가 있었습니다. 오세란이 담당 의사, 간병팀장과 공모해서 정부 지원금과 생명보험금을 가로챘어요. 이런 일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은 피해를 당하셨어요. 현수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단순히 어머니만 모셔가면 안 되겠네요. 이 부조리한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미래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해고될 위험이 있지만 더 많은 증거를 모을게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 할머니도 이런 곳에서 혼자 돌아가셨거든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요. 현수는 다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현수가 왔구나.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거지? 의식이 다시 또렷해진 것 같았습니다. 네, 엄마. 곧 모셔갈게요. 정말?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할머니가 현수의 얼굴을 다시 쓰다듬었습니다. 미래가 현수를 재촉했습니다. 이제 나가야 해요. 순찰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현수는 어머니의 곁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이곳에서 모셔갈 수 있을까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오세란이 극력 반대할 거예요. 왜요? 비밀이 들통나는 걸 막으려고 할 테니까요. 현수는 어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잡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제가 꼭 모셔갈게요. 우리 현수, 착하다.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현수는 미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를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 시작이에요. 오세란과의 싸움이 남았어요. 네, 각오는 했습니다. 현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18년간 아버지가 느꼈을 혼란과 고통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아버지가 확신하지 못한 이유가 오세란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이었구나. 현수는 이제 단순히 어머니를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오세란의 범죄를 폭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무연고 노인들도 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18년간 기다리신 어머니에 대한 진짜 효도일지도 모릅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 현수는 변호사 박상민과 함께 해빈요양원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박상민이 가방에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혈연관계 증명서, 아버님 후원 기록, 모든 게 완벽해요. 현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원장이 계속 막으면 어떡하죠? 그럴 권한이 없어요. 가족의 돌봄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요양원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오세란 원장님 계시죠?
박상민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강현수 씨 대리인 박상민 변호사입니다. 접수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후 오세란이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님까지 오시다니. 오세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강순례 환자분의 정식 퇴원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박상민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혈연관계 증명서와 모든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오세란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외부 생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환경 변화가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건 가족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박상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가족의 돌봄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요. 오세란이 법무팀에 연락을 취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혹시 요양원 내부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는데요. 박상민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무연고 환자들을 이용한 보험 사기 의혹이 있어서 관련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오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증거가 있습니다. 허위 사망신고서, 보험금 수령 내역. 현수가 미래에게서 받은 서류 일부를 꺼냈습니다. 오세란이 서류를 보더니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어머니를 뵙게 해달라는 거예요. 현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세란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세요. 현수와 박상민이 304호 병실로 향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현수가 다가갔습니다. 순례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수야. 어제 온 그 아들이구나.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현수가 정말 왔구나.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거지? 네, 엄마. 집에 가요. 현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18년간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엄마가 매일 기다렸지. 우리 현수가 언젠가는 꼭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어. 할머니가 현수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참 착하게 자랐다. 그때 미래가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 이거. 미래가 현수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오세란이 지난 10년간 32명의 무연고 노인들에 대해 허위 사망신고를 한 증거예요. 박상민이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조직적 사기죄로 형사 고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담당 의사 김철호, 간병팀장 이순희와 공모한 증거도 있어요. 미래가 추가 설명했습니다.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금이 총 15억 원이 넘어요. 현수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네, 모두 피해자들이에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현정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오빠. 현정이 병실을 둘러보더니 할머니를 봤습니다. 정말 엄마가 살아계셨구나. 현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례 할머니가 현정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지? 낯이 익네. 현정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딸 현정이에요. 한동안 할머니가 현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정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반응했습니다. 현정이, 우리 딸, 많이 컸네. 현정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오빠를 믿지 않았어요. 우리 현정이가 왜 울어? 이제 다시 만났는데. 할머니가 현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현정이 현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18년간 오빠가 혼자 짊어진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지. 괜찮아, 현정아. 이제 함께 엄마를 모시자.
오세란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환자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의료진의 정밀 검사를 거친 후 퇴원을 결정해야 지연전술로 보입니다. 박상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퇴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세란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18년간의 치료비 문제가 있습니다. 약 3천만 원의 비용을 정산해야 요양원 측의 고의적인 기록 조작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박상민이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미래가 현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오세란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거예요. 오늘 밤 중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퇴원 수속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수와 현정이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가는 거구나. 우리 애들하고. 순례 할머니가 18년 만에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현수는 요양원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오세란이 창문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앞으로 만만치 않은 반격이 있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현정이 불안해했습니다. 일단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현수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래가 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드릴게요. 오세란을 반드시 처벌받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도 꼭 도와드릴게요. 현수 가족은 18년 만에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챕터 6 무너지는 일상. 일주일 후 새벽 3시 현수는 어머니의 외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야 해. 순례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집이에요. 현수가 급히 달려가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집이 아니야. 요양원으로 돌아가야 해. 엄마, 저 현수예요. 아들 현수. 현수? 현수가 누구야? 할머니가 현수를 밀쳤습니다. 선생님들이 기다려. 약 먹을 시간이야. 현정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오빠, 또 시작됐네. 현정아, 엄마를 달래봐.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현정이에요. 누구라고? 모르는 사람이 왜 여기 있어? 할머니가 더욱 흥분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302호세요? 밤에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현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다른 주민들 수면권도 고려해 주세요. 계속 이런 일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현정이 말했습니다. 오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뭐가? 엄마를 요양원에 다시. 안 돼. 18년을 기다리신 엄마를 다시 보낼 수는 없어. 하지만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 요양원에 있을 때가 더 안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전문 의료진이 있는 곳이 엄마한테 더 좋은 것 아닐까?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때 오세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현수 씨죠? 순례 씨 상태는 어떠신가요? 왜 전화하셨죠? 순례 씨의 치료 기록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즉시 재검토가 필요해요. 무슨 오류요? 신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어요. 요양원으로 나와주세요. 현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오후에 요양원에 도착한 현수는 오세란이 경찰관과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이 김종민 경찰관입니다. 오세란이 소개했습니다. 강현수 씨죠? 강순례 씨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종민이 공식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조사요?
최근 무연고 환자를 이용한 보험 사기 사건들이 많아서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서 무연고 환자를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범죄자라는 말씀이세요? 현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환자를 임시로 요양원에 맡겨야 합니다. 김종민이 통보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 어머니를 왜 요양원에 맡겨야 하죠? 공식 절차입니다. 거부하시면 강제 조치도 가능해요. 현수는 이것이 오세란의 계략임을 직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현수에게 미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수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드린 증거 서류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요양원 컴퓨터 시스템 기록도 전부 삭제됐어요. 오세란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어요.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 해고됐어요. 내부 기밀 유출 혐의로 고소당할 수도 있대요. 현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안해요. 쟤 때문에. 괜찮아요. 각오하고 한 일이에요. 그때 순례 할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할머니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현정아, 119 불러.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급성 폐렴입니다. 고령 환자가 갑작스런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위험한가요? 상태가 위중해서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합니다. 현정이 현수를 원망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오빠 요양원에 그대로 두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현정아, 오빠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아프시잖아. 현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의사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회복되더라도 이전보다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오세란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오세란이 가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례 씨를 우리 요양원으로 다시 모셔가면 최고의 의료진으로 치료해 드릴게요. 그 말씀 마세요. 현수가 화를 냈습니다. 18년간 우리 어머니를 이용해 먹고 이제 와서 무슨. 진정하세요. 환자를 위한 일이에요. 김종민도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즉시 신원 조사를 위해 요양원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안 됩니다. 제 어머니를 어디로도 보내지 않을 거예요. 공권력에 저항하시겠다는 건가요? 김종민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현수는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를 지켜보며 현수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더 위험하게 만든 건 아닐까? 현수는 미래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래 씨, 모든 게 무너져가고 있어요. 현수 씨, 포기하면 안 돼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요? 증거도 없고 경찰까지 오세란 편이에요. 제가 미리 복사해둔 자료들이 있어요. 아직 희망은 있어요. 미래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아프신데 순례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오세란을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해요. 현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18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해진 지 사흘째, 미래가 현수에게 긴급 연락을 했습니다. 현수 씨, 만나야 해요. 중요한 걸 찾았어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요. 병원 근처 카페로 와주세요. 10분만요. 현수는 중환자실을 나와 미래를 만났습니다. 해고되기 전에 미리 복사해둔 자료들이 있어요.
미래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오세란이 지난 10년간 32명의 무연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범죄 기록이에요. 정말요?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금만 15억 원이 넘어요. 의사들, 공무원들과 공모한 증거도 다 있어요.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고발할 수 있어요. 미래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검찰청에 가요. 현수와 미래는 곧바로 지역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서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범죄네요.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정말요? 수사해 주시는 거예요? 현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전격 수사에 들어가겠어요. 다음 날 오전 해빈요양원에 검찰 수사관들이 몰려갔습니다. 현수는 병원에서 뉴스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요양원 대규모 보험 사기 적발, 원장 등 관련자 일제 구속, 뉴스 앵커가 전하는 속보였습니다. 오세란 원장을 비롯해 공모 의료진, 지역구청 담당 공무원까지 구속되었습니다. 현정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빠 뉴스 봤어? 응, 드디어.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옳았네. 정말 미안해. 현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어요. 정말요? 가족들의 정성스러운 간병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정신적 지지가 회복에 중요하거든요.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틀 후 순례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현수야, 여기가 어디니? 엄마, 병원이에요. 이제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현수와 현정을 번갈아 봤습니다. 우리 현수, 우리 현정이. 애들이 많이 컸네. 엄마, 저희 알아보세요? 현정이 놀라워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자식들인데.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현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8년간 오빠가 혼자 짊어진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이제 알겠어. 현정아, 이제 됐어. 우리 함께 엄마를 모시자. 한편 검찰 수사에서 18년 전의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였던 김철호가 의도적으로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해서 순례 할머니를 무연고 환자로 분류한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18년 전 장례를 치른 장례식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말 다른 분이었나요? 장례식장 관계자가 오래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동시간대 교통사고로 사망한 다른 여성분이었어요. DNA 검사 결과도 나왔는데 혈연 관계가 전혀 없다고 하네요. 현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사고로 얼굴이 많이 손상되어서 아버님이 극도로 혼란스러워하시면서 성급하게 확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18년간 죄송합니다. 저희도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현재의 순례 할머니와 현수, 현정의 DNA 검사에서는 99.99%의 혈연 관계가 입증되었습니다. 현정이 현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오빠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현정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중요한 건 엄마를 찾았다는 거야.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른 피해 가족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이들과 함께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3년 전에 갑자기 사라지셨는데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도 이 사건을 계기로 무연고 노인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용기 있는 내부 고발 덕분에 많은 분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제 할머니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미래의 얼굴에 뿌듯함이 보였습니다. 김종민 경찰관도 오세란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례 할머니가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18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해. 할머니가 현수와 현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안심하실 거야. 엄마, 이제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현수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엄마를 찾았어요. 이제 아버지도 편히 쉬세요. 할머니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했어요. 이제 우리 애들하고 잘 살게요. 바람이 불어 꽃잎들이 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가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신 은인이에요. 정의를 실현해 주셔서 고마워요. 미래 씨야말로 우리 가족의 은인이죠. 평생 고마워할게요. 현수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18년간의 한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아버지의 의심이 사실이었고 어머니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다른 무연고 노인들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진정한 효도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현수는 어머니를 위해 만든 작은 정원에서 할머니와 함께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이 꽃이 뭐라고 했지? 순례 할머니가 씨앗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코스모스예요, 엄마. 엄마가 예전에 좋아하셨던 꽃이에요. 그래, 예쁘게 피겠구나. 할머니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정이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엄마, 차 드세요. 고마워, 우리 현정이. 오빠, 오늘 기분이 좋으시네. 어제보다 훨씬 또렷하셔. 현정이 현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응,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현수가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꽃을 좋아했는데 천국에서 잘 지내실까? 할머니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당연히 잘 지내세요. 엄마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안심하실 거예요. 현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18년간 혼자 고생하신 아버지. 이제는 편히 쉬시겠지. 현정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엄마, 오늘 미래 언니가 온다고 했지? 미래? 누구더라? 엄마를 도와준 착한 언니예요. 아, 그 예쁜 언니. 언제 와?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후 3시 미래가 현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미래 온 거야? 어서 와. 순례 할머니가 미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우리 애들이 잘해줘서 그래. 매일 행복해. 다행이에요. 가족과 함께 계시니까 건강도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미래가 현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수 씨, 오세란 판결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15년 실형이에요. 김철호는 12년, 이순희는 10년. 현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모두 가족을 찾으셨어요. 정말요? 네, 지금까지 23명의 무연고 노인분이 가족과 재회하셨어요. 미래의 목소리에 보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 씨 덕분에 무연고 노인보호법도 개정됐어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미래 씨와 다른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재단 일은 어떠세요? 바빠요. 전국에서 상담 요청이 많이 와서
현수가 피해자 모임을 통해 만든 무연고 노인 보호와 가족 찾기 지원 재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일이 많으시겠어요. 현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어. 엄마처럼 가족을 기다리는 분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현수의 얼굴에 뿌듯함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순례 할머니가 갑자기 현수와 현정을 불렀습니다. 현수야, 현정아. 네, 엄마. 두 남매가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엄마, 무슨 소리예요? 현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이가 몇인데. 자연스러운 거야.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 다 해라. 그리고 현정이도 잘 챙겨라. 엄마. 현수의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처럼 가족을 잃고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많이 도와달라. 네, 엄마. 약속할게요. 현정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우리 애들 덕분에. 할머니의 눈에 고요한 평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2년 후 봄 순례 할머니가 잠들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3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으셨구나. 현정이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빈 요양원 사건 피해자 가족들도 다 오셨네. 현수가 조문객들을 바라봤습니다. 미래가 다가와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미래 씨가 할머니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현수 씨의 사랑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현수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엄마, 18년 만에 찾은 2년 6개월이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강순례, 당신의 뜻을 받들어 외로운 노인들을 계속 돕겠습니다. 현수가 새긴 묘비명을 현정이 읽었습니다. 1년 후 현수와 현정은 어머니의 기일에 전국의 요양원을 돌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새로운 봉사자분들이 오셨어요. 현수가 한 요양원에서 무연고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요. 할머니가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가족을 찾고 계시나요? 현정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현수가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미래도 함께 와서 가족 찾기 상담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DNA 검사를 해봐요. 혹시 알겠어요? 정말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현수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오늘도 엄마처럼 가족을 기다리는 할머니들을 도왔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현수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정도 옆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엄마, 오빠와 제가 평생 엄마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겠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의 메시지를 평생의 사명으로 삼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18년 만에 찾은 소중한 2년 6개월의 시간이 현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했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희망은 기다리는 것이며 가족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진실이었습니다.